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취업 어때? MC 신샘입니다. 오늘 취업 어때? 목요일 코너는요. 취준생 분들이 궁금해하는 업계 히든 챔피언 유니콘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양수의 유니콘을 찾아서입니다. 자, 함께할 유니콘 캐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코너주님부터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양수의 유니콘을 찾아서의 코너주 유니콘 캐쳐 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멋진 기업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유니콘 캐쳐 역할을 해주실 네, 트러스트원 컨설팅 차재영 강사입니다. 캐쳐 옆에서 잘 보좌해드리는 서포터의 역할 늠름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서포트 역할이십니다. 네. 네, 잘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유니콘을 찾아서라는 코너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요즘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좀 악화됐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유니콘 기업들의 현황은 좀 어떤가요? 저도 이제 최근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유니콘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입장에서 네. 2021년 대비 2022년도에 네. 실적이 좀 악화됐다라는 어허. 기업들이 참 많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을 조금 살펴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 상황이라든지 금리가 또 많이 올랐고 네. 그러다 보니 외부의 이제 투자 유치나 기업 공개를 통한 자금 조달이 좀 어렵다 보니까 2022년도는 우리 유니콘 기업들에게 특별히 좀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아하. 생각이 듭니다. 네, 좀 그렇죠.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좀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유니콘인 만큼 저희가 또 희망의 약간 신비한 그렇죠. 동물이잖아요.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신묘함의 끝은 자산 가치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자산 가치 1조 원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 곳들이라면 그 회사 사업의 방향성이나 회사 사업의 주 내용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면을 믿고 애프터 코로나19 네. 엔데믹이 되면 다시 좀 부활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양수의 유니콘을 찾아서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려라 취재판! K뷰티로 피부 미인이 되어보아요. 어떤 유니콘 기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유니콘 기업은 바로 LMP 코스메틱입니다. 혹시 LMP?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못 어디죠? 들어보셨어요? 어디죠? 그 회사 이름만 들으면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면 혹시 메디힐이나 어. 마녀공장은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저 메딜 그 마스크팩이랑 마녀공장의 클렌징 오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용하시는군요. 네. 저도 마스크팩을 구매하는 기쁨을 처음 알게 해준 브랜드가 메디힐입니다. 대부분 그냥 올리브영 같은 데 가면 네. 그 마스크팩만 있지 기능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세일도 많이 하고요. 네. 제가 본 종류만도 한 8종류 이상 됐던 걸로 기억을 네, 네, 하거든요. 네, 네. 이 중에 대체 뭘 내가 구매해야 될까 고민도 많았던 또 고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메디.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마스크팩 하시면서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건가요? 열심히 한다고 노력은 하는데 또 분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네. 피부 좋아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찻쌤도 써보신 메디힐. 자, 양수의 유니콘을 찾아서 오늘은 메디힐과 마녀공장 브랜드를 운영하는 LMP 코스메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어떤 기업인지 좀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네, LMP 코스메틱은 2009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전문 화장품 회사로 마스크 전문 브랜드인 메디힐을 중심으로 올리브영이나 왓슨 그리고 롭스, 면세점, 약국, 편의점 등 다각화된 유통 라인으로 판매되고 있고요. 고객이 원하는 아름다움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품의 효능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화장품 전문 기업입니다. 네. 유니콘 기업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콕 집어서 이 LMP 코스메틱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유니콘 기업들을 발표를 했는데 네. 총 18개였어요. 네. 근데 그중에서 IT 관련 기업이 총 16개였습니다. 아. 그래서 기업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기업을 제외하면은 IT 산업이 아닌 기업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LMP 코스메틱이 유일하고 아주 독보적이었는데요. 많은 유니콘 기업들 중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오늘 두 번째 유니콘 기업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준비를 하셨는데 이 포즈는 어떤 포즈를 원래 하려고 하셨던 거죠? 원래 찾아서 왔습니다. 향수의 유니콘을 찾아서. 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를 받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피부에 또 관심이 많으셔서 올리브영에서 이 메디힐 마스크팩을 찾으며 재미를 느끼셨던 그렇죠. 찻쌤이 네. 보시기에 이 LMP 코스메틱 선정을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아, 네. 이제 완전 호노주다운 선정이었다. 포즈도 굉장히 높게. 그렇죠. 네네. 마스크팩 찾듯이 네, 유니콘을 찾았어. 네. 또 보통 접근이 아니신데 이게 맨즈 뷰티 시장이 워낙 활성화가 돼가고 있다고 하니까 네.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대한민국의 남자는 크게 두 부류로 오.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루밍을 하는 남자랑 하지 않는 남자. 하지 않는 남자인 제 입장에선 아주 고마운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재구매를 하는 화장품 브랜드가 사실 그렇게 있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네네.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주로 구매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고기능성, 어허. 고급 마스크팩을 취급하는 메디힐을 위시한 이 LMP 코스메틱 같은 회사가 선정이 됐다면 많은 분들한테 또 알려질 수도 있고 또 지원도 하시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높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진짜 그루밍을 요즘엔 남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뷰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뷰티 업계가 이 맨즈 뷰티도 굉장히 크게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LMP 코스메틱도 이 맨즈 뷰티 시장에서 경쟁력이 좀 있나요? 최근에 이제 진행한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네. 무신사랑 콜라보를 한 이제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오. 이 무신사가 남성 소비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마스크 폼앤 3종 세트를 곧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 무신사도 유니콘 기업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두 유니콘 기업이 만나서 아주 좋은 시너지를 냈다. 아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제 주변에서도 이제 남성분들이 마스크팩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 여성분들보다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올리브영 가서 똑똑 마스크팩 좋은 거 있나요? 유명한 거 있나요? 라고 하면 이것입니다. 하고 티트리 맞아. 마스크팩. 맞습니다. 그쵸? 네. 딱 내주는 게 바로 이제 메디힐의 제품이다 보니까 좀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또 제가 어제 우리 컨설턴트 선생님이랑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시면서 같이 하면서 이번에는 메디힐을 만드는 기업을 준비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선생님들이 동시에 파랑이요? 초록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티트리 제품 이제 초록색, 네네네. 또 가장 유명한 또 파란색, 아예 그냥 고유 명사로 초록이, 파랑이 아하.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입문용으로 처음에 접근을 했다가 쭉 쓰신다는 분도 계셨고 인지도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그 올리브영 세일을 할 때도 보면은 이 메디힐 마스크팩이 뭐 10개에 뭐 9,000 얼마 막 이렇게 팔기도 하고 막 하나 더 껴주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사실 이 메디힐하면 마스크팩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LMP 코스메틱이 마스크팩의 제왕으로 좀 자리를 잡게 된 배경이 있나요? 저희는 모두 다 소비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리 뭐 블로그에 맛있는 맛집이다라고 해도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또 방문하기가 또 어렵거든요. 네. 이 화장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브랜드,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써도 이게 내 얼굴에 맞지 않으면, 피부에 맞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좀 찾게 되지 않는데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LMP 코스메틱이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이 된 배경에 가장 유명해진 배경에 바로 그 마스크팩 외길만을 걸어온 그 기술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이 마스크 시트나 재질은 저희가 만져보면 눈에 탁 보이잖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기술력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LMP 코스메틱이 보이지 않는 기술까지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술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특허다 보니까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오. 보면 2020년도에는 마스크팩 브랜드 최초로
안면 피지 흡유 기술이 적용된 시트 제조에 대한 기술을 취득했고요. 네. 2021년에는 천연 보습 민자를 이용해서 형성된 미셀 복합책 포함 제조 방법 특허를 취득했고 2020년도에는 클렌징 폼 제형 내에 기포를 주입해서 세정력과 기포력을 향상시킨 클렌징 조성물 및 의의 제조 방법에 대한 기술 특허도 취득했다고 합니다. 화장품뿐 아니라 이제 헤어 제품들도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두피 및 모발용 화장료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취득을 했는데 이 모피질 내에 끊어진 결합을 다시 연결해서 손상된 모발을 근본적으로 케어해주는 이제 기술에 대한 특허를 또 보유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마스크뿐만 아니라요, 뭐 스킨케어 제품이라든지 헤어 제품이라든지 아주 기술을 다각화해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차쌤 저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마스크를 쓰게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마스크 속에 있는 피부에 대한 좀 관심이 좀 그쵸, 떨어진 것 같은데 코스메틱 시장도 그에 맞춰서 좀 침체되는 경향이 있었죠. 그렇죠. 아무래도 화장의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 그걸 네. 좀 간소화시켜준 게 마스크다. 그쵸.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온 만큼 많은 매출이 좀 감소됐던 것도 영향이 네. 있는데요. 실제로 작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회사들의 주요 매출의 타격이 컸던 걸로 나와 어허.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도에는 2021년도 대비 뭐 매출이 1조 원대 넘는 뭐 하락이 기록됐던 하락이요? 것. 그래서 마이너스 17.1% 정도 하락이 됐던 걸로 나오고 있고요. 네. 주요 대표 브랜드인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명 같은 경우도 기초란 색조 매출의 추이가 확실히 푹 꺾였던 것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엔데믹으로 돌아가고 있는 현 상황을 돌이켜 본다면 앞으로는 이제 로드숍도 많고요. 네. 올리브영이라든지 뭐 면세 등 다양한 채널에서 다시 한번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의 구매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출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좀 회복세를 보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수호쌤이 준비를 하신 이 LMP 코스메틱도 코로나19 때는 좀 타격을 피하기 어려웠겠죠? 맞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네. 인해서 정말 뷰티 시장이 많이 좀 어려움을 그쵸. 겪었는데 뭐 저조차도 이제 화장을 뭐 안 했었는데요. 네. 이 LMP 코스메틱도 매출 상황이 마찬가지로 많이 좋지는 못했고요. 계속 이제 하향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엔데믹과 함께 매출 상황이 증가세로 이제 이익으로 돌아섰고요. 현재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매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됐네요. 코로나19가 끝나면서 이제 엔데믹으로 전환이 되면서 코스메틱 시장이 좀 활기를 되찾고 있을 것 같은데 요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어떤가요? 확실히 들어오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전 직장이 홈쇼핑 회사였지 않습니까? 그쵸. 그 홈쇼핑을 잘 보면 코스메틱 제품이 한동안 좀 방송이 많이 안 나왔던 적도 많았는데 기능성 제품들이 다시 한번 많이 판매가 되는 것만 보더라도 네. 그 단면만 보더라도 다시 판매 수요가 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든지 외국인 관광객들이 좀 많이 한국을 다시 찾기 시작을 했고 그게 단순히 그냥 K뷰티가 어떤 그 애국심에 의해서 잘 될 것이다라는 어떤 기원의 느낌보다는 네. 정말로 다시 K뷰티를 찾는 고객들의 수요가 국내나 해외 걸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LMP 코스메틱도 이제 다시 상승세로 돌아갈 것 같은데 이 마스크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되게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체로 어떤 국가들에 지금 진출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세계에 있는 메디를 판매하는 매장을 한번 쫙 봤었는데요. 네. 한국, 중국, 일본은 뭐 당연히 매장이 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뭐 호주, 브라질, 러시아, 캐나다, 폴란드 등의 이제 많은 국가에 메디를 판매하는 매장이 있었습니다. 엔데믹과 함께 해외 시장 아까 확대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반적으로 매출이 좀 향상된 것도 있는데 특히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소비자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고요. 이 현재 LMP 코스메틱은 해외 유통의 전초기지 역할을 맡은 뷰티 실크로드 인터내셔널이라는 법인을 통해서 좀 공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마스크팩에 대한 관심은 국내 그리고 해외에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렇게 사랑을 받는 K뷰티의 마스크팩인 만큼 판매량이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예요? 지금까지 누적 판매량이 25억
개라고 합니다. 5기요? 네, 네. 25억 장 이상 판매가 됐고요. 팩의 종류를 보더라도 250여 가지 이상 종류가 있는데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쫙 보는데 페이지가 계속 넘어가요. 너무 많더라고요. 네네. 뭘 골라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아주 많았고요. 이 LNP 코스메틱의 주력 상품인 메디힐이라는 제품이 이제 누적 판매량이 10억 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10억 장이라고 하면 또 어느 네. 정도냐라고 해서 봤더니 이 메디힐이라는 제품을 이 마스크팩 파우치를 쫙 놨을 때 이 만리장성을 32개를 이어놓은 것보다 길다고 하고요. 오. 지구를 한 5바퀴 돌린 것만큼 와. 판매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되게 재밌었는데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1일 1팩을 할 수 있는 숫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1일 1팩 피부에 좋죠. 네, 중요하죠. 진짜 엄청난 판매량을 자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맞춰서 이 기업의 매출도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어느 정도예요? 예, 실제로 다트 공시자료 기준으로 보면 2020년 말 기준으로는 2,241억 원, 그리고 2021년도 기준으로는 2,641억 원으로 공식적으로 매출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대한민국의 유니콘 기업으로 K뷰티를 알리고 있는 LNP 코스메틱인데 1일 1팩으로 우리들의 아름다움을 지켜주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사회의 아름다운 일들을 또 실천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그렇죠.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네. 아름다운 재단 뭐 이런 것들과 정기적으로 협업의 느낌이 난달까요? 오.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제 뭐 산발적으로 그냥 뭐 간단한 기부를 하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같이 만들어가는 문화를 이어가는 기업이 LNP 코스메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정기 기부라는 것을 좀 도입을 해서 사회적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있고요. 장애인 고용 플랫폼인 에이블업과 협업을 통해서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것을 채용의 문화로 또 만들어가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메디힐 소속으로 장애인 사이클 선수인 박슬기 선수 그리고 미술 작가이신 서경빈 작가님에게도 꾸준한 스폰서십 역할을 이어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또 중요한 게 이 직원들의 가치 실현은 얼만큼 해주냐라는 건데요. 직원들의 가치 실현 잘 해주고 있나요? 네, 사회에 공헌하는 만큼 직원들의 만족도도 꽉 잡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사람인에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임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LNP 코스메틱의 문화는 워라밸, 프리한 복장, 커리어의 발전 기회, 자유로운 연차 사용들이 있었습니다. 복지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주 다양한 복지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직무에 따라는 다르지만 이 자유로운 출근을 좀 지향한다고 하고요. 경조사도 지급해서 각종 경조사 및 본인 그리고 자녀의 학자금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과금 제도도 있어요. 인센티브제, 장기 근속 보상, 가족 수당, 식비, 간식비 등을 지급하고 있고요. 자기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기 개발비 지급하고 있고 피트니스 센터나 골프 연습장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커피 없이 직장인들 안 되잖아요. 네. 이제 카페테리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했어요. 직원 주차장 또 운영을 하고 있어서 주차 문제잖아요. 진짜 네, 그렇죠. 직원 주차장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복지인데요. 근데 복지의 끝은 뭐 직원 주차장도 있지만 뭐 역세권에 회사가 있다는 것도 좋은 거, 그렇죠. 그만한 좋은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것 또한 어떤 복지의 어떤 최고치, 역세권, 위치, 회사 입지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쵸. 그밖에 뭐 수면실도 제공되고 전월세 지원금도 제공한다고 하니까 임직원들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게 환경을 구축해둔 회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자고 가까이 살면서 일 많이 해라 이런 의미는 아닐까요? 글쎄요, 제가 그렇게 일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여러 의미를 담지 말고 네.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직원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봉이 또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연봉은 어느 수준일까요? 네, 최근에 2023년 3월에 이제 국민연금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직원 수는 160명 정도 되고요. 평균 연봉은 5,200만 원 정도, 신입 평균 연봉은 3,400만 원 정도입니다. 3,400만 원, 약 3,400만 원 정도인데 지금까지 이 LNP 코스메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유니콘 기업의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또 드리려고 합니다. 차쌤이 준비를 하셨는데 LNP 코스메틱의 채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제가 직접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이게 사실 검색을 해서 나오는 채용 공고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신입분들한테는 채용의 기회가 아직까지는 좀 덜하고 경력자분들 채용의 위주가 좀 많이 공고가 올라오는 걸 봤는데요. 네. 경력자 채용이 한 80에서 85% 정도, 신입 채용은 한 10에서 15% 정도 채용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대개는 뭐 기업들의 채용이 여타 비슷하겠지만 뭐 다른 여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못지않게 서류 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요 흐름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고요. 다른 곳들과 달리 서류 접수 기간을 좀 넉넉하게 받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만큼 충분히 고민을 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줄 이유 때문에 한 달 정도 넉넉한 서류 접수 기간을 받는 것도 특징이었고요. 경력직이랑 신입을 좀 같이 뽑는 곳들이 많아서 네. 신입 지원하시는 분들은 내가 좀 불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신입의 TO를 따로 놓고 경력자 TO가 따로 있는, 그렇게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용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많은 두 자릿수의 채용이라기보다는 한 자릿수의 채용이 이루어진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한두 명만 뽑는다기보다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한테 최대한 기회를 준다는 의미로서 수시 채용이 자주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회가 적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회사였고요. 모집 공고의 업무 내용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실제로 모집 공고의 내용을 보면 간략하게 어떤 일을 한다 정도가 아니라 이 업무에는 어떤 부분들을 우대하고 있고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라는 조금은 상세한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들, 좀 친근하게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 자체가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선 채용에 고민을 많이 하는 회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공고인 것 같은데, 이 L&P 코스메틱에 지원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떤 루트로 지원을 하면 될까요? 저도 채용 공고를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네. 좀 번거롭기보다는 굉장히 깔끔하게 이제 채용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편이었던 것 같고요. 사람인이나 잡코리아와 같은 취업 포털 사이트의 빠른 입사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양식은 자유 양식이라고 하니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유 양식은 이런 기업에서는 제가 또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자유 양식 이력서랑 자소서를 또 작성할 때 취준생 분들이 어려움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죠. 네, 어떻게 작성을 해야 돼요? 대부분은 본인이 이제 문항을 만들어서 네. 접근을 해야 되는 것들이 네. 많은데, 본인께서 문항을 만들어 놓고 본인이 괴로워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원 동기. 셀프 고문이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를 좀 더 내가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를테면 본인이 생각하는 L&P 코스메틱에 대해서 라고 하고 회사에 대한 정보를 좀 조사한 걸 좀 넣어보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단순히 성격의 장단점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성향의 강점이 있는가처럼 이렇게 풀어서 문항을 좀 구체화해서 접근을 하면 좀 생각보다 쉽게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항들을 또 그때그때 쓰기보단 미리 만들어 놓고 좀 대비해서 지원하시면 자유양식 어떤 전형에 대비가 좀 되겠죠. 네, 이렇게 팁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취준생 분들이나 또 경력직에게 이 L&P 코스메틱이 어느 정도로 매력이 있는지, 선호도는 어느 정도가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인가요? 예, 이게 직무마다 조금씩 다를 것 네. 같아요. 이를테면은 뭐 내가 퍼포먼스 마케팅을 좋아한다, 이런 분들의 경우라고 한다면 내가 퍼포먼스 마케팅은 좋아하는데 코스메틱 산업에는 크게 뜻이 없다 하는 분들도 네. 회사의 모집 공고와 내용들만 봐도 한번 내가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주게 되거든요. 실제로 모집 공고를 보더라도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 카카오와 같이 퍼포먼스 마케팅을 해야 되는 매체 최적화된 곳들에서 어떤 업무를 한다라고 친절하게 안내가 나와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산업에 대한 좀 적응도가 떨어져도 업무에 대한 강점이 있다면 적극 지원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가능성을 좀 볼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반면에 이제 뭐 전략 기획이라든지 혹은 뭐 공학 계열 분들의 R&D 쪽에 직군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경우에는 확실히 그 산업군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으면 상대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공 적합도와 분야에 대한 인사이트가 많은 직무들에는 해당이 되지만 일부 좀 범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곳들에서는 좀 쉽게 지원도 할 수 있는 차이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직무마다 그러니까 선호도가 좀 다를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코스메틱 기업이니까 남자분들이 좀 지원하기 망설여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때요?
아까 이제 맨즈뷰티 이제 말씀해 네네. 주셨잖아요. 요즘에는 화장품 기업에도 이제 남성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어. 알려져 있는데 이 아모레퍼시픽만 하더라도 지원이나 R&D나 SCM 분야의 남녀 성비가 1대1입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한 20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오. 그래서 굉장히 1대1의 이 성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직무마다 남녀 성비 차이는 있겠지만 이 유니콘 기업의 특성상 성장하는 기업에서 본인의 커리어를 이어가고자 하는 남성분들이 계시다면 적극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기업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남성분들의 비중이 좀 더 있을 직무가 아까 말씀드린 SCM이나 아니면은 물류, 유통, R&D 분야 정도가 될 것 같고요. 특히 R&D나 SCM 분류 같은 경우에는 근무 기회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채용 소식이 오픈된다면 신입이든 경력직이든 용기 있게 지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L&B 코스메틱이 1차 그리고 2차 면접까지 있거든요. 면접을 준비할 때 또 팁이 있다면 차쌤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대부분 1차 면접은 네. 실무 면접, 네. 2차 면접은 임원 면접이니까 2차 면접 가면은 좀 이렇게 나의 어떤 가치관이나 기본적인 질문만 묻겠지? 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심플하게 직무 적합도라든지 회사 적합도의 질문이 1차 면접 못지않게 나오는 걸로 제가 기출된 질문들을 보니까 확인을 해봤거든요. 네. 그 말인즉슨 정말 일할 수 있는 인력을 뽑겠다라는 회사 측의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따라서 너무 이렇게 정답을 말하는 느낌으로 단순 암기식으로 이 회사의 면접을 접근하기보다는 회사에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게 회사 면접에 맞는 좀 내가 내 답변을 한다기보단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의지 위주로 답변의 내용을 좀 구성해 보시는 게 좋고요. 단편적인 암기보다는 내가 지원한 의미와 의지를 좀 담아서 답변을 좀 준비해 나간다면 어렵지 않게 면접 결과도 좋게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양수의 유니콘을 찾아서 오늘 L&B 코스메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 수은쌤이 해주실까요? 네, 일단 뷰티 시장은 점점 네. 커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2022년도, 2023년 뷰티 코스메틱 글로벌 마켓 대전망 콘퍼런스에서 이 글로벌 뷰티 시장이 2025년에는 8천억 달러 규모까지 이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현재 21개의 유니콘 기업들 중에서 화장품 관련 기업은 딱 두 곳인데요. 앞으로 이 K뷰티 시장이 많이 활성화가 돼서 이제 화장품 유니콘 기업을 많이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K뷰티가 조금 더 성장을 해서 화장품 관련된 유니콘 기업 더 많이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매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